오케이, 17번 제목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 앞쪽에는 일반적 진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나라는 걸로 틀어서 조건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의 지문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보편적 진술 또는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지금 사실 1학년 문제라서 너무 쉽게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보이는 건데요. 꼭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쪽에 있는 운동 좋죠 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가서 조건을 바꾸어서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뭐 그걸 압축해서 제목을 정하면 될 거고요. 자, 보기 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는 표시, 이런 말이 됐군요. 그 다음에 이번은 아플 때 운동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걸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글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플 때는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좀 이따 내용은 자세하게 보고요. 야, 부스트는 요즘 백신 때문에 저 얘기 많이 하대요. 부스트 샷을 맞을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스트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더 높이는. 그래서 왜 여러분 직관할 때 여러분이 요만하던 시절에 이렇게 어디 가면 의자 위에다 의자 다시 하나 더 놔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스터라고 그래요. 위치를 높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켓 쏘아 올릴 때,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쏘아 올릴 때 로켓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 슝슝슝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 하나씩 떼면서 얘들이 힘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얘들도 다 부스트라고 그래요. 얘를 부스트 라켓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걸 샷이라고 하니까 백신 맞고 나서 슬슬 떨어져 갈 때 한 번 더 얘 항체수를 높이기 위해서 맞는 걸 그래서 부스트 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외울 수 있겠죠? 당신의 면역을 높이는 파워푸드라고 됐고요. 자, 네 번째, 왜 당신은 지금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workout이라는 말이 운동하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workout입니다. 그 다음에 cold symptom은 감기 증세죠. 근데 또 차가운 증상 이러지 말고요. 감기 증세는 sore throat,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쓰라린 거, 따끔따끔하는 거, cough, 기침, 그리고 그 이상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검사 받아야죠. 저건 요새는. 자, 그 다음에 코 찔러야죠. 야, 만약에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 싶으면 뭘로부터? colds나 flu는 원래는 무슨 단어예요? 얘가 인플루엔자죠. 인플루엔자라고 쓰면 얘가 유행성 독감이 되는 겁니다. 얘를 줄여서 flu라고 하는 거죠. 미국 애들도 단어 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줄여서 쓰는 거죠. 감기나 이렇게 flu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으면 규칙적인 운동이 아마도 뭐가 될 거냐면 ultimate immunity boost가 될 겁니다. 아주 궁극의 최고의 이런 면역 항진제가 될 건데,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될 건데,
Studies have shown, 연구에 의하면요. 이 moderate이라는 말은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얘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적절한 에어로빅 운동이 can more than 그 이상을 할 수 있죠. 자, 연구에 따르면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조금씩 해주시면 help your risk의 help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half라는 단어 아시죠? half가 이게 명사로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have라는 이 단어는 얘는 동사로 반으로 쪼개다, 반으로 줄이다 라는 말입니다. Your risk, 당신의 리스크를 반으로 줄여줄 거예요. 어떤 리스크냐면 for respiratory infection의 호흡기 감염이네요. 단어가 갑자기 어렵습니다. infection이 감염이라는 명사고요. 이 FEC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그냥 들어만 두세요. 좀 어렵습니다. FAC는 배운 적 있죠. 만들다라는. 이 FEC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만들어 넣다,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 돼서 감염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respiratory는 잘 보시면 앞에 RE 말고 SPIRE 들어가는 단어 중에 혹시 여러분 inspire이라는 단어 아시죠? 얘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SPIR이 들어가면 얘가 breath라는 숨, 호흡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I inspire이라고 하면 안으로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말이 돼서 얘가 영감을 주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3학년 수준이라면 완전 기초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respiratory는 어렵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어려운 단어인데 호흡을 반복적으로 쉬는 거겠죠. 그래서 respiratory가 호흡기의 이런 단어가 됩니다. 호흡기 감염에 대한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아주 흔한 겨울 질병에 관한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당신이 feel sick 하면 아프다 하고 느끼면 그때는 아플 때는 스토리가 changes, 바뀌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운동하는 건요. 당신의 면역도 굉장히 높여주게 되고 당신의 질병을 겨울 질병을 거의 반으로 줄여놓을 만치 좋은데 그런데 네가 몸이 안 좋잖아?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다른 거지 라고 해서 얘기를 바꾼 얘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운동은 예방에 너무 좋지만 얘는요 라우시한 거죠. 테라피에는 얘는 뭐가 되냐면 나쁜 거군요. 예방에는 좋지만 자 봐요. 이 단어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문 아래에 사실은 써줬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정 외단어라 써주는데 몰라도 보세요. 영어는 영어뿐만이겠습니까?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리듬을 타서 말하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권 사람들은 좀 병적이에요. 이 가군을 맞추거나 리듬을 맞추는 걸 영어권 사람들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랩이 어디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예, 미국에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릴 적에 쓸데없이 부모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러면 영어로 된 동요 배워보고 이러잖아요. 걔들 가군 칼같이 지키죠. 심지어 영어 시 같은 경우는 2행과 4행 같은 경우는 이 가군을 지키는 게 영어 시의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워낙 이렇게 말을 리듬을 맞추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얘네들도 리듬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리듬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맥락을 보는 겁니다. 그를 운율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다면 여기에는 좋지만 여기에는 나빠요라는 말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는 여러분이 소위 인플루언스, 추론을 통해서 내용을 짚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라피는 치료잖아요.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나빠요라는 즉 이 문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grea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라오스는 반대말이겠는데? 라는 정도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속담 만화를 만들어도 가군 맞추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로 친구야 라고 할 때 어렵다라는 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indeed를 쓰는 건 a friend하고 뭘 맞추는 거냐면 indeed를 맞추는 거죠. 이 정도로까지 말을 맞춰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랩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근데 우리는 가군을 맞춰서 말하는 게 꼭 쉬운,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지만 쉬운 미국 애들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서 순간적으로 막 되지는 않는 거죠. 안 되는 언어도 있어요. 불어, 일어. 그래서 프랑스 애들, 일본 애들은 랩을 안 합니다.
걔네들 저는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게 전달도 잘 안 되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요. 그 다음에 리서치 그러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지도 않겠지만 걔들은 성조에 있어서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은 이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아주 나쁘거든요 라고 데이빗 니맨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휴먼 퍼포먼스 랩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적절한 운동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지 않냐면 duration이라고 하면 얘는 지속 기간입니다. 지속 기간이나 severity라고 하면 이 심각한 정도 이런 말이거든요. 심각성 이런 말이 돼요. The common cold의 지속 기간이나 심각한 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이 단어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DU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 어원이 사용이 되면, 그러면 얘가 우리 앞에서 지금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동사 봤었죠. last가 동사로 쓰면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자동사가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DUR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durable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이겠어요? 지속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durable이 오래가는, 내구성 있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건전지 중에 듀러셀이라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이 전지거든요. 그래서 듀러블 셀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만든 말이 듀러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는데 못 외우고 이러면 나중에 듀러블이 뭐니 그러면 막 건전지 이러고 이러면 맛이 갑니다. 그러면서 듀어링이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얘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말이 되는 것도 여기도 DUR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duration이라는 말이 지속 기간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자, 이 단어는요,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severe이라고 하잖아요. 심각한, 가혹한 이런 말이죠. 아주 엄혹한, 엄격한 이런 말로 쓰는 거고, 요 단어의 명사형이 severit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은요,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냥 흔한 감기의 그 지속 기간이나 심각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근데 플루가 있거나 그냥 일반적인 작은 감기면 괜찮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운동해도 되는데, 플루가 있거나 그다음에 또는 다른 형태의 fever를 일으키는 전신 감염이 걸리게 되면, fever 이거 뭐죠? 열입니다. 열. 자, 당신이 유행성 독감에 걸리거나 다른 형태의 열을 유발하는 이런 전신 감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운동은 뭘 늦추게 되죠? 회복을 늦추게 되고, 그냥 감기 정도는 괜찮지만 회복을 늦추게 되고,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면역 체계가 일을 하는 거죠.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싸워 무찌르려고. 그 인펙션을, 감염을 싸워 이기려고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도 똑같이 피지컬 스트레스의 한 가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뭐 하게 되냐면 그런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아플 때는 좀 몸에 열을 동반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운동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었던 거겠죠. 오케이, 다음 이제 18번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법은 좀 이따 문장 하나씩 보면서 자세하게는 좀 이따 문장을 보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위치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죠. 커마 뒤에 나오는 위치는 뭘로? and is로 바꿔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자리에 nearly이라는 말은 ing가 나왔으니까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가 될 텐데 이 능동 수동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도 가능하냐면 준동사 쓰면 안 되고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뭐가 보이고 있냐면 단수 동사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 동사가 보이면 얘를 주어하고 일치를 시켜야 될 텐데 현재 주어 자리에 memories라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eems라는 놈은 단수 동사가 쓰이고 있으니까 seems의 s를 떼버려서 복수 동사를 만들어줘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군요. 자, 4번은 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부정사가 나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사의 자리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앞에 이렇게 타동사가 보이면 그러면 이때는 부정사가 맞니 아니면 동명사가 맞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decide라는 단어는 목적으로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4번 이상이 없고요. 자, 마지막 5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so하고 결합을 해서 매우 뭐뭐 하다 그래서 라는 자리에 대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꼭 뭐처럼 바꿔놓냐면 which 같은 관계 대명사로 바꿔서 은근슬쩍 괜찮을 것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so하고 호응하지 않는 거죠. 좀 이따가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worked very late hours,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죠. as musician, 아버지가 이제 음악가네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일을 하셔서 나이트에서 밴드 하시나 보죠.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셔서 until about 3가 새벽 3시까지 일하신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2시에 영업이 끝나시나 보죠. So 그래서 slept late on weekends, 그리고 주말에는 아주 늦게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이라 원래 음악하고 뭐 문학하고 이런 사람들 밤늦게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주말에는 거의 퍼 자고 있어서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왜 언제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other than 이라는 말은 뭐뭐를 제외한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than 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요, 뭐보다는 다른 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과 다른 것은 못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는 별로 이렇게 아빠랑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자, then까지 뭐를 제외한 건데, 뭐를 제외한 거냐면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ing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ing가 나와 있는데 neg라는 단어는 잔소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가 나와 있는데 neg의 주어가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다르니까 힘으로 표기를 내주는 거죠. 아빠가 잔소리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주어는 I였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다르니까 아빠를 표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소리하다라는 말을 꾸며줄 끊임없이라는 말은 부사니까 부사가 동명사를 그대로 꾸며주면 되는군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걸 빼놓고는 별로 아빠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맨날 이렇게 밤늦게 일하시고 퍼 주무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계속 덮어 주무시고 이래갖고 아빠하고는 별로 잘 못 지내봤는데 이 아빠하고 관계라고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그게 take care of chores의 chore이라는 말은 이 집안일, 허드렛 일을 이야기합니다.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chores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라고 잔소리하는 거 말고는, 이거 말고는 뭐 아빠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뭐 같은 집안일을 하냐면 mowing the lawn, lawn이 잔디죠. 잔디를 깎는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cutting hedge는 이거 미국의 주택을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울타리에 보면 이렇게 뭐 해양목이나 측백목 이런 것들로 나무들을 쭉 세워서 이렇게 울타리를 쌓거든요. 그러면 거기 막 잡초 자라고 이러면 덤불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야, 너 저기 좀 잡초 좀 안 벨래? 뭐 이런 얘기죠. 저 울타리 덤불 좀 베지 않을래? 너 잔디 안 깎을래? 뭐 이런 잔소리 하는 거 말고는 별로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which 그걸요, 이런 집안 일들을, 이런 일들을 내가 엄청 싫어했죠. 자, which가 커마 뒤에 오면 얘는 그냥 and is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는 싫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2번 자리는 이상이 없군요. He was a responsible man. 그리고 아빠는요, 대단히 책임감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분이었는데 dealing with라고 나올 때 앞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 ing는 당연히 ing를 썼으니까 이 명사가 이걸 하다라는 말로 능동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당하면 수동이 되면 ed를 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deal with irresponsible kid에 이번에는 IR 붙여서 책임감 없는 아이를 잘 다루던 그런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었죠. 자, 그래서 memories 기억이 뭐에 대한 기억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interacted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이라고 해서 memories가 주어가 됐고요. 얘는 뭐뭐에 대한 기억이라고 해서 얘를 꾸몄겠죠. 당연히 이 자리가 동사가 됐고 memorie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복수 동사를 써야 하는데 아까 문제는 단수 동사 되어 있어서 잘못됐었습니다. 야, funny to me today. 야, 이게 오늘 나에게는 너무 웃기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그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아빠하고 나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억은요. 아빠랑 나랑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 보면 굉장히 좀 무서워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번은 말이죠. He told me, 아빠가 나에게 말을 했죠. Cut the grass, 풀을 좀 깎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I decided to do, 이거 띄워야 합니다. decide라는 단어는 동사로 썼을 때 뒤에 목적어 자리에 항상 뭐가 와야 되는? 항상 부정사가 와야 되는 놈이죠. 이걸 물었었는데 부정사 와서 이상이 없었고요. Just front yard, 앞마당에 풀을 좀 깎으라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구나. 여기서 엔드로 끊어졌군요. 아빠가 나에게 한 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풀 좀 깎을래? 잔디 좀 깎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 야, 요 앞마당만 해야겠다. 앞마당만 좀 깎고 포스트폰은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얘기예요. 야, 그리고 좀 미뤄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Doing the back, 뒷마당은 좀 미뤘다야겠다, 더 따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앞마당만 딱 깎아놓고 뒷마당은 남겨놨더니 rained for a couple days. 이게 a couple days 한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And 그래서 갖고는 backyard grass가 이 뒷마당의 풀이 became so high, 너무 자라버린 거죠. 뒷마당의 풀이 너무 자라서 그래서 yet cut인 내가 그걸 깎아야 했는데 뭘로? 낫으로 깎아야 했군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 미국 애들 이렇게 집에 가면 다 잔디깎기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와, 이걸로 깎으면 되는데, 그리고 뒤에 버튼 누르면 얘가 그 잔디를 막 가루를 내거든요. 멀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와 뿌리면 걔가 비료가 되는 거예요. 잔디밭에. 그래, 앞마당은 작아요. 없는 집도 있고, 앞마당은 주차장 들어가는 있고, 미국 애들 집이 전형입니다. 걔들 다 대부분 다 조립식 주택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막 집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로변에 차 대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미국 애들의 전형적인 집입니다. 그거 다 조립식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옆에는 보면 뭐 있냐면 주로 차고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현관 입구하고 차고 앞까지 앞에 작은 마당이 있죠. 영화 보면 보이죠. 그죠? 근데 뒷마당은 그거의 몇 배예요. 그 뒷마당은 그리고 전부 다 뭐가 있냐? 웨버 그릴이라고 부르는 바베큐 그릴 있고, 그 다음에 그 리틀 타이스 그네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개새끼 큰 거 하나 풀어놓고 뛰어댕기고 있고, 그 미국 애들이 그렇게 리트리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 돌아다니기 미국 집의 전형인데, 좀 게을러서 얘가 앞에 작은 마당부터 먼저 깎은 거죠. 그리고 뒷마당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너무 자라갖고 이게 너무 높으면 미는 걸로 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디 깎는 낫이나 가위로 잘라야 되는 완전 생 노가다를 하게 된 거죠. 야, 그게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던 겁니다. so long 걸렸죠.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라는 말이 되는데, 이때 매우 뭐뭐하다라는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 말이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자리를요 뭘 사용하는 거냐면 that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에 so도 있고 to도 있고 많거든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so, to 그 다음에 명사를 써서 such가 들어와도 좋고요. 이런 말들이 들어오고 나서 나타나는 얘는 that을 써서 얘가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냥 기계로 밀면 30분이면 끝날 걸, 제기를 이걸 낫 들고 가위 들고 깎고 있으려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by the time 뭐 할 때쯤이냐면 I was finished, 내가 끝냈을 때쯤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거 finished 얘 그냥 형용사예요. finished 그냥 형용사예요. 얘 수동태 아니에요. 그래서 finish라는 말에 수동도 있지만 finished가 무엇을 다 마친, 끝낸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있어서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기왕이면 뒤에 붙는 전치사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be finished with라고 써요. 그리고 이 뒤에는 사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쓸 수도 있어요. 사람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뭐죠? 헤어졌다는 얘기죠. 얘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I'm finished with 그 다음에 her 이렇게 쓰면 나 걔랑 깨졌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 finished with my meal 이렇게 쓰면 나 밥 다 처먹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뒤에 현재까지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이거 쓰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쯤에는요 세상에 앞마당이 또 너무 높이 자라버린 겁니다. 모하기는 모우가 밀면서 깎는 거예요. 기계로 모우하기는 너무 자라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거 깎아놓고 나면 뒤에 거 다 자라고 계속 한동안 이제 낫으로 자기가 잔디를 깎아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18번 지문의 주제는 잔디를 깎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 문제 뭔지 아시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 뭐 찾는 거예요? 반대말 찾는 겁니다. 꼭 단어로 반대말 찾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나쁜 것 더하기 빼기 오르락 내리락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19번 풀어보시죠. 이런 문장 바로 읽어가면서 풀면 되겠죠. 사람들은 원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 innate라는 말은요, 이게 n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긴 한데 n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태어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탄, 뭐 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던 게 처음으로 생겨나는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natur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연이 되죠. 가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natural이라고 쓰면 우리는 자꾸 자연의라고만 하지만 자연의라고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난 손대지 않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ture라고 하면 자연 말고 뭐도 되냐면 본능, 본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원래 NAT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innate라고 쓰면 안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타고난이라는 이런 말이 되고 이거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 중에 그래서 inborn이라고 이렇게 쉽게 쓰이는 단어도 있어요. 이때 born이라는 말이 얘가 되는 거거든요. incline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런 그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decline, incline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뒤로 자빠져서 하느냐, 아니면 위로 좀 편하게 기대서 하느냐.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cline이란 말은 기울어지다라는 얘기니까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쏠리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흐르기 쉽겠죠. 그러면 원래 타고나기를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be inclined to라고 하면 수거처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뭐 하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해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은 타고나기를 인간은 원래부터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죠. 저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뭘 찾으려고 하냐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설명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인간은 원래 본성이 말이죠. 인간은 원래 본성이 뭔가 이렇게 자꾸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That's one reason. 그게 한 가지 이유죠. 그게 바로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스토리텔링이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매개체인 이유입니다. 자, 매우 어떠어떠한 명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such 자리를 so나 to로 쓰면 이거 단어 두 개가 자리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so나 to를 쓰면 뭐부터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부터 먼저 오고 어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so나 to는 원래 부사잖아요. 부사니까 얘는 뭐부터 꾸며야 되냐면 형용사부터 꾸미고 그 다음에 어나 on이라는 이런 말이 들러붙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such라는 말은 한정사여서 얘는 형용사로 명사 앞에 얘가 붙는 것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건데 거기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처음부터 익히실 때 그래서 such는 아예 그냥 매우라는 말로 붙여서 익혀버리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이게 그렇게 대단히 설득력 있는 persuade라는 단어가 설득하다고요. 뒤에 ivy라는 형용사 전미사 붙여서 자 얘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매개인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medium이라는 말이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매개라는 말은 아시죠? 자 그래서 stories가 이야기가 말이죠. 이야기가 뭐하게 하냐면 resonate이라는 단어는 얘는 떠올리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가 잘 떠오르냐면 우리의 옛날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provide example 어떤 사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경우의 사례들을 새로운 일들의 사례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의 경험이 뭔가 자꾸 떠오르고 뭔가 새로운 사례들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자 이렇게 내가 가졌던 옛날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일반화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관해서냐면 이 방법에 관해서 일반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방법이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되어서 일반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죠. general이라는 말이 일반적이네요. 여기다가 그러면 IZE를 붙이면 얘가 일반화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iz로 끝나는 놈들은 명사형을요, ization이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얘가 일반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화라는 말 뭔지 아시죠? 자, 나의 경험이 안 그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너도 그랬어? 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걸 갖고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사물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서 야, 내가 최영규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 새끼 지가 모르겠나 봐. 욕부터 하더니 꺼지라고 하더라고.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최영규는 질문을 하면 욕하면서 꺼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막 규정하는 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attribute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놈을 이놈의 원인으로 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얘가 우리말로 잘 안 옮겨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attribute A to B라고 쓰면 얘를 A는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옮기기 좋게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만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래서 A하고 B하고를 인과관계로 결착하다라는 말이 attribut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귀속시키다, 귀착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인을 어떤 사건에 결속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즉 원인을 어떤 사건에다가 갖다 붙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attribute이에요. 어떤 원인을 사건에다 갖다 붙여버려서 그래서 이런 cause and effect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를 그래서 cause and effec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페어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블루투스 연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페어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쌍이고 짝이에요. 그래서 서로 쌍을 이루게 하는 것, 짝이 되게 하는 걸 페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피겨 스케이팅 할 때도 그 아이스 스케이팅이라는 건 똑같이 2인 1조로 하지만 아이스 댄스라고 그러나요? 그건 뭐 둘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도 해도 되는데 페어라는 경기는 둘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해야 되죠. 그 페어가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cause and effect의 페어링이 말이 되는 한 이 make sense라는 말이 이치에 맞다, 합당하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 된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은요 원래 어떤 원인을 사건에 귀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페어링이 인과관계가 딱 들어맞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인과관계로 짝을 맺어준 게 만약에 말이 되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원규가 꺼지라고 했을까? 그 새끼 지가 모르니까 그랬겠지. 이때 이 원인하고 결과가 페어링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뭐 하게 되죠? 미래의 사건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causal attribution은 종종 뭐가 되기도 하냐면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causal 이거 하나도 어려운 단어 아닌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cause가 명사로 원인이죠. 좀 전에 cause and effect 볼 때 요놈을 형용사로 AL 붙인 거예요. 근데 E가 탈락하고 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AL 붙인 얘는 뭐냐면 원인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하지만 이런 그런 원인의 귀착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종종 실수가 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가끔씩은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기도 하냐면 implicate를 하기도 하는데 이 나쁜 틀린 잘못된 원인을 implicate로 하기도 합니다. 원래 implicate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말이냐면 나쁜 원인을 잘못된 원인을 보여주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나쁜 원인에 해당되는 말이 항상 이렇게 목적어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implicate는 보여주다, 나타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더 쉬워요. 어차피 나쁜 말이 올 거니까. 자, 가끔씩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잘못된 원인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원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for some things가요. that happen이니까 일어나는 이렇게
뭔가에게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일어나는 뭔가에 대해서는 there's no single cause, 한 가지 원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야, 초영이한테 질문을 하러 갔더니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했던 건 몰라서 그랬나 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요. 단지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원장님한테 욕먹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rather 외려 말입니다. There's complex chain of events. 아주 복잡한 체인이라는 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일련의 사건이 있는 거죠. 모두가 기여하는 어디에 그 결과에 기여한 그 모든 것이 그 결과를 가져왔던 이런 일련의 복잡한 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any one of the events, 그 이벤트 중에 한 가지가 would not have occurred,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로 되어 있으냐면 안 일어났더라면 결과가 같을 거예요 라는 내용상 말이 안 되는 말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얘를 different으로 바꿉니다. 자, 심지어는요, 한 가지 원인의 행동이 아닐 때도 이렇게 됐네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때도. 그래서 그건요, doesn't stop, 사람들이 from 뭘 하지 못하게 하죠? assigning one, 그걸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assign이라는 말이 규정하다, 할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어도 조금 어렵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다시 9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하지만 심지어는 단일 원인의 행동이 아닐 때조차도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뭘 그만두게 assigning one, 그 단일 원인을 규정하는 이거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20번을 한번 해볼까요? 빈칸 문제는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푸시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20번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10번 문제는 쉽죠, 그죠? 되게 좀 단순하죠. 빈칸에 보니까 좀 독특한 건 아이디어의 질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질이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찾아서 이걸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하는 거 아니었고 뭐죠? 딱 정해놓고 규칙적인 미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은 여행 경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고 4번은요 유연한 작업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됐네요. 원 CEO가 one of 실리콘밸리의 중에 하나의 CEO가 소위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죠? 실리콘밸리 중에 하나의 CEO가 가장 혁신적인 회사에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의 하나의 CEO가 has 뭘 갖고 있냐면 얘가 지금 동사가 된 거예요. What would seem이니까 보이죠. 뭐처럼 보이냐면 아주 지겨운 창의성을 말살하는 루틴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이러잖아요. 막 출근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자기 자리 없는 회사도 있고, 의자 없는 회사도 있고, 별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이 그 실리콘밸리로 딱 이렇게 대변되는 저런 창의적인 이런 창의성으로 대변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의 CEO가 뭘 갖고 있냐면, 제 얘기를 정말 지겨운 창의성을 죽여버리는 루틴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 글의 키워드겠죠. 그게 뭐예요? 다른 회사들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 딱 못 박아놓고 까불지 마, 월요일 아침에 무조건 회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그게 그러면 아까 당연히 그 빈칸을 메꾸면 되는 거겠죠. 야, 이 사람이 3시간짜리 회의를 합니다. 3시간짜리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요, 오전 9시에 시작하는군요. 일주일에 원데이 하루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야, 요건 미스도 안 돼요. 빼먹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새로 짜는 법도 없어요. 다른 시간으로 스케줄을 옮기는 경우도 없는 거죠. 야, 이건 mandatory입니다. 이거 정말 필수예요. 강제예요. mandatory라는 단어가 필수의, 강제의라는 뜻이고요. 요거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MAND 오늘 나왔던 단어인데 첫 번째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서로 인터퍼스널 메시지에는 할 때 명령한다라는 단어 커맨드가 나왔었죠. 이 커맨드의 mand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얘는 명령을 내서 하는 거여서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로 해야 되는, 강제로 해야 되는 이라는 말이 mandatory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요새는 확장자 별로 볼 일 없지만 뒤에 확장자는 이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들은 HWP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한글 워드 프로세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다 마우스로 찍으니까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컴으로 끝나는 파일들이 뭐냐면 커맨드를 줄여서 쓰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명령 파일, 실행 파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여서.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직접 명령어를 입력했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수죠, 필수. 근데 so much, 너무 많이 그래서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 많이 강제여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계적인 회사가 모든 이사진들이, executive라고 하면 이사진입니다. 모든 executive들이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스케줄을 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y travel, 어떤 여행도요. 어떤 여행의 스케줄을 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conflict라는 말은 충돌하다라는 뜻이죠. 충돌하다, 갈등을 일으키다. 그래서 이 미팅과 충돌하는 그 어떤 여행의 스케줄도 짤 수 없는 회사인 거죠. 글랜스라는 건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고 힐끗 보는 겁니다. 언뜻 한번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힐끗 보면, 처음 가볍게 보면 There's nothing particularly unique about this. 이와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번 3시간짜리 회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나 독특한 건 없어요. 그죠? 언뜻 보면 별다를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 하지만 what is unique, 아주 독특한 것은 is 뭐냐면요, the quality of ideas가, 아주 독특한 것은 앞에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죠. what is unique는 얘가 주어고요. is 비동사, the quality 얘가 보호, 이렇게 된 거죠. 아이디어의 질인데 어떤 아이디어의 질이냐면 come out of, 여기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규칙적인, 정기적인 회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질이, 아이디어의 수준이 아주 특이한 거죠. Because the CEO가 has eliminated, 아까 나왔었죠. 이거 리밋 한계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한계를 밖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CEO가 뭘 없애버렸냐면 멘털 코스트를 없애버렸어요. 정신적 대가를, 정신적 비용을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involved in 이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된, 연루된 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와 관련된 정신적 비용을 없애놓은 겁니다. involved in 이라고 해서요, 얘가 뭐뭐에
관련된, 연루된, 포함된 이런 얘기입니다. 야, 뭐하고 관련 있는 정신적인 비용을 다 없애버렸냐면 계획하는 거죠. 어떤 미팅을 계획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요 thinking about 이와 관련된 생각을 하느라 들어가는 정신적인 비용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 뭘 생각하는 거냐면 who will be there, 누가 참석할까? who won't be there, 누가 안 올까? 이런 것과 관련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냐면 아주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회의에서 정말 이렇게 스타트업답지, IT 기업답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규칙적인 회의에서 그 아이디어의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까지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부 다 마쳤습니다.